국내 사망 원인 1위, 암. 1983년 통계가 작성된 이래 36년째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다행히도 의료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면서 암도 치료 가능한 질환이 되고 있다. 톡톡 건강토크. 오늘은 암 환자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치료법, 양한방 협진 치료에 대해 알아보자. 네, 한국인의 사망 원인 1위는 단연코 암입니다. 다행인 것은 건강검진을 통해서 조기 발견이 가능해지면서 이제 암도 불치병이 아니라 치료 가능한 질환이 돼가고 있습니다. 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듯이 암을 알고 나를 알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톡톡 건강토크, 오늘은 암 치료 방법 가운데서 양한방 협진 치료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셨는데요. 네. 새로난 한방병원 방사선 종양학과 박승호 원장께서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암을 그야말로 사망 선고로 여긴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의료기술이 많이 발전하면서 치료 성공률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그럼 이 얘기를 3분 브리핑을 통해서 함께 청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암을 알고 이겨보자 하는 주제로 제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암 진단을 받으면 이제 죽는구나 하는 개념이 이제는 아닙니다. 치료 성공률이 70% 이상이기 때문에 다른 질병처럼 치료를 잘 받아서 이겨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야 하겠고, 이보다는 조기 진단과 예방에 신경 써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남녀 평균 수명을 보면 1980년대만 해도 남자의 평균 수명은 63세, 여자는 69세였고, 빈도순으로 보면 뇌혈관 질환이 가장 많았고, 고혈압, 만성질환, 암이 네 번째 순위에 해당했습니다. 그러나 2017년도 자료를 보면 남자의 평균 수명이 79세, 여자는 85세로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사망 원인의 30% 정도가 암으로 빈도수가 급격히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의미에서 암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5년 상대 생존율은 암 환자의 예후를 평가하는 대표적 지표로서 성별과 나이가 동일한 일반인 대비의 암 환자의 5년 뒤 생존 비율을 뜻하는 것입니다. 생존율이 높은 암종은 갑상선암과 전립선암, 그리고 유방암인데, 이런 암들은 90% 이상의 치료 성적을 보이고 있고, 낮은 암종으로는 간암, 폐암, 췌장암 같은 경우는 10%대 아주 예후가 안 좋은 암이 되겠습니다. 건강검진으로 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비율이 커지기도 하고, 한국 암 치료 성적이 세계 수준에 도달해서 생존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이런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암 유병자가 160만 명 시대를 맞아서 암 중에서도 사망 원인이 1위인 폐암에 대한 국가 검진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암으로 인한 생존율이 점점 높아진다고 하니까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암에 왜 걸리는지 그 원인이 궁금한데요. 네. 에스트로겐이나 테스토스테론 같은 호르몬이 깊은 관계가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암의 원인을 정확히는 모릅니다. 유전적 성향이 있다고 알 뿐인데, 유방암이나 난소암 등 몇몇 암종에서는 유전자를 검출해서 병의 발생을 예측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암 예방을 위해서는 생체 밸런스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앞서 사회자분 말씀하셨듯이 호르몬 밸런스가 무너진 경우, 여성에서는 여성 호르몬이 과다하게 되면 유방암이나 난소암이 발생하게 되고, 남성에게서는 남성 호르몬이 과다하게 되면 전립선암이 발생하겠습니다. 이렇듯이 인체의 호르몬 조화가 무너지면 암이 발생한다고 보겠습니다. 암이 발생하는 기전은 세포의 핵인 DNA가 손상되어서 유전자 변화가 일어나면, 정상세포는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인지해서 끊임없이 제거해 줍니다. 그래서 자가 치유가 되지만, 비정상적인 암세포들은
이런 면역 감시를 회피하게 돼서 그래서 불완전하게 과다하게 증식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과다한 증식에 의해서 일부 세포들은 주변 정상 조직들을 파괴해서 주변 조직까지 침범하게 되고 또 일부에서는 임파관이나 혈류를 타고 멀리 다른 장기로까지 전이하게 됩니다. 이런 증상에 의해서 어떤 환자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보면 일반적인 증상은 이 무한 증식한 암덩어리들이 직접 종물러서 만져지기도 하고 황달이나 혈변 등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잘 조절되지 않는 열이나 통증, 약물에 의해서 조절되지 않는 통증이 지속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유를 모르는 지속적인 피로감이나 식욕감퇴 이런 것들도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 또 이유 없이 오래 지속되는 기침이나 신목소리 이런 것들을 간과하기 쉬운데 그런 것들도 만성적으로 지속된다면 우리가 한 번 더 주의해야 되겠고 오래된 배변 습관이 이유 없이 바뀐다든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또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뭐 갑작스럽게 한 6개월 사이에 자기 체중의 5% 내지 10%가 감소하는 그런 경우 또한 암의 일반적인 증상 중에 하나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지체 없이 진찰을 받으시기를 권하겠습니다. 네, 모든 질환이 그렇듯이 암도 초기에 발견을 해야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조기 진단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건강검진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야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먹는 것 하나하나도 좀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요, 원장님.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암 진단이라는 것은 암 덩어리들을 우리가 영상의학적으로 CT나 MRI, 페트 등을 이용해서 검진을 하거나 내시경 우이나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직접 확인을 하기도 하고 혈액학적 변화나 암 표지자 등을 감지해서 확인하는 방법이 진단법이 되겠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발생률이 높은 암인 위암이나 폐암, 갑상선 이런 암종을 보면 암 발생 과정 자체가 우리 생활 속에서 암 유발 원인이 깊이 관여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혈관에 쌓이게 된 기름 덩어리들이 뇌로 가면 중풍이나 또는 치매로 연결되겠지만 간으로 가면 지방간, 더 나아가서 간암이 되고 췌장에 가게 되면 당뇨가 될 수 있겠죠. 이렇듯이 결국 쌓인 지방 덩어리들이 우리 에너지나 산소 결핍을 초래해서 여기에 과도한 대응이 우리 몸에서 일어나게 되면 이것 또한 암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은 균형 잡힌 영양 상태가 돼야 이길 수 있겠다 생각됩니다. 일부 이제 잘못된 인식으로 야채 위주의 식단으로 암을 이겨보겠다고 노력하다가 몸이 먼저 지쳐갖고 치료에 실패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암 치료에 이제 항암 식단이 중요한 이유가 되겠는데요.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잘 다져진 음식으로 소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젊어서와 달리 나이가 40대가 넘어가게 되면 소화 효소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젊어서의 식생활을 유지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도 균형 잡힌 식단이 참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환자 입장에서는 이 암 선고를 받으면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지 절망을 분명히 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암도 치료 가능한 질환이 되었잖아요. 네. 이제 좋은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암 치료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암의 치료에는 우선 수술과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이 세 가지 공격적 치료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치료로 대학병원과 암센터에서는 선진국에 앞서는 정도의 우수한 치료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암 환자들은 의료진을 믿고 따르는 것이 중요한데 암 진단을 받아들이는 자세에 있어서 동서양인들의 인식의 차이가 뚜렷합니다. 서양인들은 삶과 죽음은 신의 몫이고 치료는 의사의 몫이라고 믿고 따름으로 스스로 편안하고 치료 성적도 좋은 편인데 우리 주변에 보면 우리 환자분들은
왜 내게만 이런 불행이 왔을까 하고 고민하기도 하고 내가 죽으면 어쩌나 우리 남편은 우리 애들은 어쩔까 하고 고민하며 스스로를 괴롭히고 학대해서 병이 악화되기도 하고 치료에 실패하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어려운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런 공격적 치료들이 환자에 대한 부담과 치료 자체가 부작용이 커서 그 부분을 걱정하는 부분이 많은데 의료진들도 각각의 치료에 있어서 수술에 있어서는 수술 범위를 최소한으로 줄여서 환자에게 부담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고 로봇 수술을 도입하는 등 기능뿐 아니고 미용 성형까지 고려한 치료들을 수술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사선 치료 또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X선이나 감마선을 통한 외부 방사선 조사만 하는 게 아니라 방사선 동위원소를 이용해서 근접 치료를 시도하고 있기도 하고 중성자나 양성자를 이용한 치료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고 또 치료 방법에 있어서도 3차원적인 입체적인 치료로서 부작용을 줄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암 치료 면에 있어서도 1960, 70년대에는 1세대 세포 독성 항암제를 쓰고 있었고 이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1999년도 이후에 2세대 표적 항암제가 개발되었고 최근 2012년도 이후에는 3세대 항암 치료제인 면역 항암제가 개발되어서 1세대에서 나타나는 세포 독성에 의해서 나타났던 탈모라든가 심한 위장장애 등의 부작용도 줄였고 2세대 표적 항암 치료에서 나타났던 내성들도 많이 개선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3세대 면역 항암제의 특성은 한 가지 약제에 의해서도 다양한 암종들에게 치료 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치료 효과가 장기간 간다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격적 치료로서 이제 암 치료가 성적이 급상승한 가운데 특히 이제 주의할 부분이 있다면 병기 1기와 2기 조기 암의 경우에 수술 단독이나 또는 수술과 항암 또는 수술과 방사선 등 일정한 치료 후에 치료가 종료되었다고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대의학에서 암 진단이라 하면 콩알 크기만한 1.0 입방센치 정도의 암 덩어리가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무려 15개 이상의 암세포가 뭉쳐져 있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암 진단 자체는 이미 전신적으로 15개 이하의 깨알같이 작은 암들이 이름하여 미세암이라고 표현하죠. 미세암이나 잠복암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의료진이 이제 공격적인 치료 후에 치료가 종료됐다고 얘기하면 이것이 치료가 다 끝났다라고 잘못 판단하는 수가 있는데 이것은 완벽한 치료의 종료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 종료 후에 한 달이나 3달 후에 재평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치료가 종료됐다는 시점 이때부터 재발이나 전이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어떤 방어적 치료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방어적 치료를 위주로 하는 병원들이 하나둘 생기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방금 전에 암의 재발과 전이를 막기 위해서 방어적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방어적 치료 어떤 것들이 있을 수가 있나요? 이런 방어적 치료에는 기존의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에 병합해서 치료할 경우 치료 효과가 상승된다고 이미 검증된 바 있는 고주파 온열 치료법이 있겠고 방사선 치료나 항암 치료에서 반응하지 않는 저산소 세포의 치료를 위한 고압산소 치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면역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주사제
자닥신이나 해리 주사, 그리고 암세포 자체를 괴사시키고 죽여주는 암노바 주사 등이 있겠고, 고용량 비타민들 주사들도 있겠습니다. 여기에 최근에는 한방학적으로 면역 약침이나 면역 훈증요법, 면역 발효 한약 등을 같이 가미해서 조기 1, 2기 암 환자들이 재발과 전이를 예방하고 결과적으로 암 치료 성공률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에서 보면은 이미 암 치료 전문가들의 60-70%에서는 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 이외에 나름의 생약 치료를 함께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런 최근에는 생약 위주의 한방 치료까지 동원돼서 의사와 한의사가 협진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서 더욱 효과적으로 암을 극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암 환자에게 통증에 의한 고통이 심하기 때문에 이런 암성 통증을 약물에만 의존하지 않고 기계적 치료와 한방 치료를 가미해서 효과적인 통증 관리를 함으로써 환자의 삶과 질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네, 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이 방어적 치료의 종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 치료들이 좀 어떤 원리로 암의 재발과 전이를 억제시키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방어적 치료 방법에는 앞에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는 이제 고주파 치료를 들 수 있겠습니다. 고주파 치료는 인체 내부에서 내부의 온도를 42도 이상으로 올려줌으로 해서 신부열을 발생시키고 이 열에 약한 암세포를 괴사시키는 겁니다. 동시에 이제 신부열 상승이 되면 면역력 자체가 증가하게 됨으로써 암 치료에 도움이 되는데 2018년도 대한온열 학회지에 따르면 고주파 온열 치료는 자연 살해 세포인 NK셀이라고 하는 세포의 활성도를 증가시킴으로써 암 환자에게 면역 증강 작용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기존의 암 치료법인 항암제나 수술요법 그리고 방사선 치료제들에 의해서 면역 저하증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임상적인 예를 들면 당간암 같은 경우에 호전되기도 하고 림프절 전이가 있는 유방암 환자에서 완치를 보인 사례도 있었고, 그리고 3기로 진행됐던 췌장암 환자에서도 완치된 사례가 있습니다. 더더구나 이제 최근에는 이런 효과 자체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한방 면역 훈증요법, 한방 면역 온열요법이 병행돼서 치료 효과가 더 상승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고압산소요법이 있겠는데, 고압산소요법은 항암 치료로 신체 밸런스가 이제 손상된 환자들에게 고기압과 고농도의 산소 환경의 고압 챔버에 들어가 휴식을 환자가 취하게 되면 신체 세포 깊숙이 산소가 신속히 공급되면서 통증 물질이나 또는 활성 산소를 분해해서 내 몸의 치유나 재생 능력을 높여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산소 특유의 자연 치유력을 증대시켜서 암세포를 억제시키고 파괴시키는 그런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서는 이제 흉선에서 추출한 우리 인체 내에서 자연적으로 형성된 면역 물질의 하나인 사이모신 알파1을 주성분으로 하는 그런 면역 주사제가 있겠고, 이 주사제들은 대표적으로 NK셀이나 T 리포사이트들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또 겨우살이 나무에서 추출한 생약 성분의 미슬토 주사가 있는데, 이 미슬토 주사는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파괴하는 암세포의 자연사하고 암세포의 괴사를 일으키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 암성 통증을 덜고 공격적 치료에 의한 부분을 부작용을 덜기 위해서 주관적인 통증을 객관적으로 정량화시키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통증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통증 평가 기구도 있고요.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에 의해서 통증을 치료하는 통증 치료기기도 있겠습니다. 또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후에 발생하는 림프 부종을
치료하기 위한 압박 치료 기구들도 있겠고 그 외에 다양한 통증 조절 기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지 궁금해집니다, 원장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건강 검진을 놓치지 않고 제때 하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암은 개인이 건강생활 실천과 그 조기 검진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한 질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에서 추천하는 암 예방법을 보면 우선 술, 담배를 피하셔야 되겠고 음식은 짜지 않게 싱겁게 드시길 권하고요.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드시고 또 40대가 지나면 소식하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적당한 운동하기를 권하는데 특히 이제 심장에 무리가 되지 않는 걷기가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족력이 있는 사람들은 해당하는 암을 좀 공부해서 해당 암에 대한 정기 검진을 자주 하기를 권하고요. 국가간 검진 지침에 따라서는 검진을 빠짐없이 받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겠습니다. 결국 암이란 것이 마음을 좀 편하게 먹고 잘 먹고 적당한 운동을 하고 주기적인 검진만 잘해도 이제는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질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암을 제대로 알면 적극적으로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각종 암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환자분들 많이 계실 텐데 치료 기술이 나날이 이렇게 좋아진 만큼 꼭 나을 수 있다는 희망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새로난 한방병원 방사선 종양학과 박승호 원장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철원 씨, 장혜은 씨 두 분도 수고했습니다. 네, TBC 클리닉 건강 365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한 주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